네, 안녕하세요. 한문 7차시입니다. 3학년 학생들 등교 수업이 지금 계획되고 있죠. 어서 개학해서 학생 여러분 만났으면 좋겠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한문의 구조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일단 한자 어의 구조, 주술 관계, 주어 서술어 관계, 술목 관계, 서술어 목적어 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 배워야 될 요 구조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아이고 다시 자, 오를 등자를 쓰고 등 우리 배웠던 성어죠. 용용자 문문자. 자, 용문입니다. 해석하면 용문에 오르다죠. 용문에 오르다. 자, 오르다라는 동사니까 서술어고요. 자, 주어의 보조, 이 의미를 보충해주는 보어가 들어갑니다. 이 관계를 술보관계라고 부릅니다. 자, 있다라는 형용사 있을 유 뭐 쓸까? 유전무죄에 쓰이는 돈전자를 쓸게요. 자, 돈전. 돈이 있다. 있다 형용사니까 서술어고요. 돈이 앞에 온 게 아니라 뒤에 있으니까 주어가 아닌 서술어가 되는 거죠. 요 앞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네, 요걸 술보관계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개념이 자, 여기 보면은 술보관계인데 여기 지금 이 수식어가 하나가 들어가 있죠. 문은 문인데 어떤 문? 용의 문, 용이 되는 문. 이 관계를 수식관계라고 부릅니다. 긴 장자를 쓰고요. 몸 신자를 쓸게요. 자, 이 몸은 몸인데 어떤 몸? 긴 몸. 자, 앞에 있는 녀석이 뒤에 있는 한자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꾸밀 수, 꾸밀 식, 수식 관계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뭐가 좋을까? 아름다울 미자를 쓰고 산의 남자를 쓸게요. 자, 남자는 남자인데 어떤 남자? 잘생긴, 아이고, 아름다운 남자, 미남. 요 관계가 바로 수식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요 한자 어의 짜임, 한자 어의 짜임이라고 부르고 단어의 짜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나중에 문장의 구조할 때 보면은 뭐 주술 구조, 술목 구조, 술보 구조 등등으로 많이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일단 단어의 짜임, 한자의 짜임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주술 관계 표시 이거 법칙은 뭐 은는이가 주격 조사가 활용되고요. 이건 술목 관계 을을 목적격 조사가 활용돼서 을을 소수로가 앞에 오고 목적어 뒤에 오는 구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술보 관계 표시 어디 어디에 간다 누구누구에게 주었다
뭐뭐가 있다 등등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식 관계는 이렇게 앞에 있는 친구가 뒤에 있는 한자를 꾸며줍니다. 한문은 앞에 있는 친구가 뒤에 있는 거를 꾸며주는 법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말이나 영어에서는 간혹 뒤에서 앞을 꾸며주기도 하지만 한문에서는 철저히 앞에 게 뒤에 녀석을 꾸며주는 관계에 있습니다. 자, 이제 단어의 짜임을 배웠으니까 우리가 진짜로 이 한문 문장에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실습해 보시죠. 자, 여러분 수업하실 때 교과서 꼭 펼쳐 주셔야 합니다. 교과서는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윗부분에 한문 문장이 적혀 있죠? 자, 써볼까요? 자, 지금 쓰는 순서 익히시고, 자, 이 한자는 나라 이름 정자입니다.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에 걸쳐서 있었던 정이라는 나라예요. 이 정은 후세에, 이 정은 사람의 성씨로도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표 한자 성이죠. 정씨 중엔 이 곤물의 정자를 쓰시는 정씨도 있어요. 일단 정나라, 나라 이름 정이에요. 정이라는 나라예요. 자, 다음 한자는 사람인. 자, 이건 무슨 관계? 이 한자어는 정인이라는 이 단어가 있을 때 무슨 짜임일까요? 짜임 무슨 관계죠? 네,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정나라 사람. 정이라는 말이 사람인을 꾸며주는 수식 관계에 있는 거죠. 다음 한자. 그물망자를 위에 쓰고 조개 패자를 밑에 씁니다. 이 한자가 사다 매자입니다. 자, 위에 이 선비 사자를 쓰고 요렇게 쓴 한자는 사다라는 뜻의 매자고요. 위에 있는 친구는 아니지, 얘가 사다라는 뜻이고요. 얘가 팔다라는 뜻이죠. 있으니까 팔고 없으니까 사와야죠. 삶에. 두 한자 다 매라는 도금을 가져서 구별해서 잘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합해서 사고 파는 게 매매죠. 매매. 자, 살매 들어가는 단어 말해볼까요? 네, 매입, 구매 등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한자는 주검 시자에 두인변 쓰고 겹칠 복자를 써서, 자, 밑에 있는 한자가 다시 부 회복할 복자고요. 위에 한자가 주검 시자입니다. 자, 이 한자는 도금이 리예요. 리복. 리복은 뭐 파는 데죠? 네, 운동화 파는 곳이죠. 신발 리자예요. 신발 리. 자, 한자는 정해진 품사가 없어서 이 신발이라는 명사로도 쓸 수 있지만 신발을 신고 밟다라는 뜻으로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 밟아 나가는 과정을 우린 실천, 밟을 천자예요. 그땐 실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신리자를 앞에 써서 두음 법칙으로
행할 행, 실천할 행자를 써서 이행하다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야, 어떤 과제를 이행해라 라는 표현을 쓰시죠. 자, 정인 메리. 무슨 뜻이죠? 정나라 사람이 샀어요. 신발을. 자, 정나라 사람이 신발을 을를. 무슨 관계죠? 을를 들어왔어요. 신발을 샀어요. 네, 술목 관계가 들어가네요. 정나라 사람이 은는이가의 주격조사가 들어갔네요. 자, 아시겠죠? 여기는 수식관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둘은 주술관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는 술목관계로 이루어져 있네요. 정인 메리. 정나라 사람이 신발을 샀어요. 이게 뭔 소리죠? 고사성어는 그 안에 있는 이야기를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린 적 있죠? 자, 고사성어 이야기 잠깐 들어보시죠. 때는 전국시대. 정나라의 한 사람이 뭐냐 이거? 신발을 사고 싶었어요. 앉아가지고 요 신발의 사이즈를 쟀어요. 자기 발 사이즈. 발 사이즈 뭐 자로 쟀나? 자, 재봤더니 270mm. 자, 이제 신발 신으러 이제 신발에 요 자로 해가지고 종이 요만한 종이에다가 자기 발 사이즈 딱 재가지고 요 종이를 들고 시장으로 갔어요. 아이고. 시장으로 갔어요. 자, 시장에 가가지고 신발을 사려고 하는데, 근데 그만 자기가 시장에 간 다음에 요 자기 발 길이 재놨던 요 종이를 깜빡 잊고 안 가져온 거였어요. 아, 어떡하지? 집에 돌아가서 이거 가지러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가서 요거를 다시 가지고 시장으로 돌아왔더니 저녁 시간이 돼서 시장이 끝나버렸어요. 결국 신발을 사지 못했네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이 고사가 주는 정나라 사람이 신발을 샀다. 요 고사를 통해 여러분들은 어떤 교훈을 깨달았는지 여러분 노트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 정해진 원칙만 고수한 걸까요? 자, 이 문장을 저와 함께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통해 저와 함께 교과서 15페이지에 있는 문장을 해석할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방금 쓰라고 했던 그 소감 있잖아요. 이 소감 쓰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될 만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잘 봐. 신발 잰 요 종이를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이 아니 왜 직접 가가지고 직접 신어보고 자기 발에 맞는 신발을 안 신고 그냥 그렇게 한 거야 이 사람. 자, 봅시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지금이죠. 과거도 아닌 미래도 아닌 지금 현실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과거에 해봤던 경험으로만 살고 있고, 과거에 내가 만들어 놓은 규칙, 과거에 누군가가 했다라는 이 말을 듣고 요것만 고수하는 거지 이 사람은. 자, 지금 눈앞에 있는 너에게 가장 어울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직접 부딪혀보는 일이죠. 과거의 경험들로만 평생을 살고 다른 경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경험 그리고 직접 부딪혀보고 자기에게 맞는 것을 찾아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잘 어울리고 여러분들에게 딱 들어맞는 여러분들의 일은
여러분들의 취미가 돼도 좋고 여러분들의 장래 희망이 돼도 좋습니다. 그걸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집에서 핸드폰 보고 다른 사람이 체험하는 거 구경하는 이 유튜브만 들여다봐서는 절대 내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고요. 경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직접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 정인 메리가 주는 고사의 교훈은 바로 틀에 박힌 조항에만 얽매여가지고 변형, 바뀌는 것을 모르는 사고방식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정나라 사람은 틀에 박힌 조항에만 급급했던 사람이죠. 자, 근데 틀에 박힌 조항은 무시해도 되냐고요? 그것도 안 되죠. 원칙을 잘 상황에 잘 맞게 원칙을 고수하는 일을 정도를 지켰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정도. 바를 정자와 도리 도자를 씁니다. 정도를 잘 지켜야죠. 바른 상황에 바람직한 도를 정해져 있던 그 도를 지켜주는 것이요. 자, 두 번째는 저울 권자를 쓰고 진리를 의미하는 도자를 쓰면 상황에 잘 맞게 임기응변을 통해서 지켜나가는 원칙이죠. 권도입니다. 정도. 언제는 이걸 지켜야 하고 언제는 언제는 정도를 지켜야 하고 언제는 권도를 지켜야 되는지 정말 애매하시죠. 둘 다 바람직한 도입니다. 자, 예를 들어 아주 유명한, 이건 맹자가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맹자는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 가족끼리는 살을 대면 안 된다. 그러므로 형수를 구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녀석을 도를 지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물에 빠져 죽는 걸 그대로 봤기 때문이죠. 그때는 권도를 발휘하여 형수를 구해내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도리에 합당하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학교 생활에서 이걸 한번 적용해 볼까요?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 임기응변을 잘 활용하는 사람. 자, 가장 중요한 건 도라는 개념입니다. 도리죠. 지켜야 할 도리. 이 도리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잃지 말아야 할 목적입니다. 목표요. 학생은 뭐 하는 사람이죠? 네, 첫 번째, 공동체의 규칙을 지키며 노력을 통해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내가 임기응변을 부려가지고 컨닝이나 부정행위를 통해서 성적을 올렸습니다. 그럼 뭐죠? 그건 권도가 아니라 나쁜 짓이 되는 거죠. 근데 또 이것도 뭐죠? 그럼 임기응변을 못 부리는 사람들, 공동체를 규칙을 지켜야 하고 노력을 통해 성장하는 사람이다. 옛날에 학생자치회 학생들이 한 달에 한 번 사복을 입는 날을 정합시다라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학생 여러 명이서, 야, 이미 학교에서 정해진 규칙이 있는데 왜 그거를 자꾸 바꿔서 하려고 그래? 나는 우린 공동체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잖아. 규칙을 고수합시다 하고 반대표를 던졌어요. 그래서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다른 친구들이 많이 좋아하는 이 규칙을 학생 스스로 고쳐나갈 수 있는 걸 너무 원리 원칙에만 얽매여서 다른 학생들이 못했던 이런 상황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소감 적으실 때 정도, 요것도 도고 그 상황에 맞게 내 정해진 목표, 공동체 목표를 잘
구현해 나가는 행동이고요. 권도도 그 법칙을 잘 변형해서 상황에 맞는 도리를 실천하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진짜 15페이지에 있는 정인 메리의 문장을 직접 해석해 보는 시간으로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